누구 스토리. 네. 이제 지겨울 만두 합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괜찮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찬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올해는 뭘 한다? 다이어리 한다. 그래서 다이어리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리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이어리를 꼭 펼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초 상담 양식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라서 반드시 비즈니스 다이어리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조금 효과적으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7%의 비밀 실버 PD 윤지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 저를 처음 봤다 하시는 분, 저의 히스토리는 모른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또 열심히, 어머, 진짜 모르시나요? 네, 정말요? 여기 선생님 한 분 모르시는 거 갖고 제가 처음 오늘 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메나테크 가입한 지 정확하게 만 10년 하고 2개월 됐습니다. 2016년 1월에 제가 메나테크 회원 가입을 했고요. 제가 메나테크 이제 가입하고 알게 되었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 아니셨고 외국 분이셨는데 메나테크 7년을 먹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오래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7년을 먹으면 모든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7년 먹어보자였어요. 그러면 진짜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 7년 되신 분 많지 않으시죠? 7년 전에 거의 다 포기하고 딴 데 가시거나 난 너무 건강해졌다 생각하셔서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7년 넘게 먹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저 기본적인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 보니까 진짜 이제는 메나테크 없이 못 살겠다 하는 지경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나테크가 너무 좋아서 메나테크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엄청 열심히 잘한다고 전 세계 비즈니스 3관왕 상도 타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나테크 PD도 하고 그다음 2019년 2월부터 이제 회사를 아예 뛰쳐나와서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7년 정도 됐고요. 이제 2021년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할 때 정말 저는 그때 진짜 신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건강이라는 것은 특히 면역이라는 것은 운동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운동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걸 코로나가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를 통해서 제가 그때 브론즈 PD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쭉 열심히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Q 실버 PD 이제 달성을 하고 열심히 올해는 또 Q 골드 PD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앳된가요? 앳된가요? 뭐 어떻게 많이 변했나요? 제가 어저께 저희 파트너분 동영상 만드느라고 사진 막 뒤져봤더니 늙긴 늙었더라고요. 제가 올해 5자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 보면서 너무 풋풋하다 저때 막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요때예요. 2017년. 2017년 때 저는 이제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공짜로 미국을 오라고 하니까 미국이라는 데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미국을 가봤더니 그때 이제 이렇게 세계의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PD가 되기 전에 가장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한국, 아시아, 전 세계 신인 사업가 상을 받았을 때 너무 표정 좋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행복했었어요. 네, 이런 상도 받아봤고, 네, 이러면서 메나테크 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026년 지금 3교시에는 비즈니스 다이어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월초 상담 양식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2장의 월초 상담 양식이 다이어리 안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월초 상담 양식. 나는 이번 달 월초 상담 양식 적었다. 오, 역시. 네, 적었다. 네, 적었다. 오, 네, 역시 우리 열심히 센터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적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걸 적고 안 적고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거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고요. 정말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 파트너 분들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고PD하고 남아서 저희 팀 남아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오래 하셨던 분들 저희 팀 고PD하고 나면 항상 남아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쟤들은 도대체 뭐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희 이거 한 개 했어요. 이거 한 개. 매일 이걸 했어요. 이걸. 왜? 이게 사업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표에 좀 집착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메나테크 사실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특히 회사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시간만 나면 메나테크를 전달하려고 너무너무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수익을 얻고 메나테크에서도 수익을 얻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내가 당장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딱 선언을 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내가 곧 PPD를 해서 5년 안에 PPD를 해서 너를 회사를 그만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당신이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4살 때부터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행 다녔었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7시에 출근했거든요. 왜? 저희 은행 9시에 문 여는 거 아시죠? 몇 시에 가서 준비를 해야 1시간 전엔 준비를 해야 되니까 8시 전에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막 승진할 때가 다가오니 저희 팀장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면 나가라 회사를 그러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면 나가라 회사에서. 그래서 항상 10시에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점심 먹을 때 조금 쉴 때 엘리베이터 타다가 눈이 탁 마주쳐. 그럼 어떻게 한다? 메나테크를 전달했어요. 진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의 풀로 24시간을 진짜 일을 했었거든요. 은행 일하고 메나테크하고 은행 일하고 메나테크하고 그렇게 2, 3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진짜 남편이 한 2년쯤 지났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엄청 사이가 좋았었는데 가장 안 좋았던 때가 메나테크하고 2년 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혼 위기에 약간 처했었을 때가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였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과가 그러면 막 승승장구하듯이 쭉쭉쭉 났어야 되는데 결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시 볼까요 이거? 제가 PD를 달성했단 말이죠. 네, PD를 달성했어요. PD를 달성을 했어.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서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맥갈프의 법칙 2배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브론즈 PD 가는 시간은 더 짧아야 되고 브론즈에서 실버 가는 시간은 더 짧아야 되고 막 더 짧아서 그냥 금방이라도 5년 안에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실버 PD가 됐었는데요. 답을 진짜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었겠죠. 근데 한 5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말 답을 하나 찾았던 게 전 시간에 했었던 게 성공의 8단계였어요.
제가 너무 일을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일을 뭔가 특별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DNA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공의 8단계를 정확하게 하느냐였던 거더라고요. 이게 3스타 PPD든 막 시작하는 디렉터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성공의 8단계 안에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성공의 8단계 안에 어디에 있냐를 명확하게 이제 조금 깨닫고 그 성공의 8단계 안에서 내가 혼자 있느냐 파트너랑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던 거고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그걸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인지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갈수록 이 일이 더 심플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3, 4년 차에는 너무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고 막 심지어는 이제 농협을 때려 치웠으니까 그냥 의대를 갈까? 아니면 약대를 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건 뭔가 되게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다는 환상 속에 살기도 했었고 막 어떤 사람 쫓아다녔냐면 전국 보험왕 1등 이런 사람 막 쫓아다니고 영업하면 엄청 잘할 것 같은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제가 진짜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막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축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의 8단계였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차 안에서의 모습인데요. 어때 보이세요? 눈을 감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속도감은 엄청 나겠는데 좀 두려운 마음 들 것 같으시죠? 네, 이렇게 가는 자동차는요 사실은 목표 없이 전력 질주하는 자동차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처럼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네, 딱 어떤 사람들 기록하고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부터 약간 머리도 기억력도 나쁘지 않고 일도 뭐 이렇게 머리 이제 IQ도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특별히 내가 뭘 기록해야 되겠다는 니즈를 못 느꼈어요. 어저께도 저희 신랑이랑 둘이 앉아서 아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키울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메나테크스 좀 배운 게 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이어리를 써야 된다. 우리 아이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 회사 다니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이었던 저는 그냥 시키는 일 하면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기록과 점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기록과 점검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0번 열심히 해도 절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이어리 쓰고 계신가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도가 없이 달리는 러너는 결승선에 닿을 수 없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도는 뭐냐? 바로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나테크는요, 막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일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은 정말 확률과 통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명 만나면 내가 아직 비즈니스적인 어떤 스킬이 없을 때는 어떻다? 20명 만나면 그래도 어떻다? 한 명이 이 비즈니스를 또는 이 제품을 관심 있어 합니다. 정말 통계예요. 근데 내가 조금 구력이 생겨요. 내가 좀 아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 10명 만나면 반드시 한 명이 알게 됩니다. 합니다. 그건 내 실력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농협에서 이제 딱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막 난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한 교수님이 너 이제 시간 많네? 내가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정말 20명을 딱 소개시켜 줬는데 몇 번째 사람이 가입했냐면 19번째 사람이 가입했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 그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 은행 다니면서 영업도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장 뭐 첫 번째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9번째 가입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번째에 이제 저 그때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20번째에 저를 그 소개시켜줬던 이제 파트너가 저한테 이제 같이 가겠다고 너 STP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파트너인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지만 제가 진짜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트너가 그 STP를 딱 듣고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진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네가 왜 19번째 가입했는지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더니 네 얘기를 들으면 공부하고 싶지 먹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들고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클릭한 얘기만 열심히 해서 결국은 들은 사람이 어머 그렇게 신기한 게 있어 그럼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 이 생각이 들지 우리 일은 어떻게 돼요? 어머 나 그거 먹어보고 싶다. 어머 나 그거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얘기 듣고 나면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클릭한 얘기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메나테크도 기억이 없고 비즈니스도 기억이 없고 클릭한만 남아가지고 그거 공부해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내 얘기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진짜 어떻게 한번 먹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왜? 회원가입 안 하는 건 안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세요? 비즈니스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시스템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 성과를 내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냈던 성과는 내랑 그냥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좀 알던 사람들이 나의 바뀐 모습을 보고 나왔던 성과인 거지 내가 진짜 이 비즈니스를 알고 냈던 성과가 아니었다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20명 만에 됐던 성공이 지금은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0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거의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얼마나 많은 STP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폰서님 이제 정의자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윤지연 잘해 이러시더라고요. 말로 잘 깐다고 이렇게 비속어적으로 하면 들으면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얘기를 참 감사한 얘기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제가 강의해보고 싶다고 손들었었거든요. 메나테크에서 강의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보라고 하셔서 나왔어요. 하고 스폰서님 그러셨거든요. 너 죄송한데 6개월만 뒤에서 좀 듣다가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제 얘기를 듣고 이 비즈니스 정말 여긴 살아있는 현장인데 저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듣고 제 얘기가 엉망이면 그냥 갈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남들 어떻게 하는지 제발 다시 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6개월 동안 제가 뒤에서 그때 정말 정수리를 이렇게 맞은 것 같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 우리가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뭐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덜 해본 거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운이 없거나 내가 뭔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난 안 해본 거예요. 아직 안 해본 거고 하는 사람들을 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트너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STP를 잘 하는 스폰서랑 딱 20번만 2대1 미팅 한번 해보셔라. 횟수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10번을 넘기지 않고 혼자 가시더라고요. 잘. 그리고 항상 번번이 깨지고 이 일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정도 같이 가보면 어떻다? 이건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 프로세스대로 하니까 사람이 가입하더라를 보면 흉내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씩.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목표 설정을 하느냐인 거라는 거죠. 언제. 보통 우리가 이게 지금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언제 목표 설정을 하냐면요. 1일 날 목표 설정을 합니다. 잘 되는 팀은요. 성과가 나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고PD 할 때 어떠냐면 핀 하는데 핀업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올라오는 팀들을 보면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익숙해진 팀들. 1일 날 목표를 설정하는 팀들. 또는 어떤 팀들은 심지어 25일 날 마감하고 25일 날 다음 달 목표를 설정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보통 어떠냐? 한 15일쯤 되면 저희 파트너님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은 보통 목표가 없거나 정확한 목표가 없거나 또는 15일쯤 되면 움직여요. 전 그때 그런 생각하죠.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지? 지금 세우는 목표는 이걸 잘 유지해야 다음 달 목표가 되겠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1일 날부터 움직여서 온전히 30일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성과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거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복리 식이잖아요. 복리의 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리로 딱 계산을 해보면 어떻다? 목표가 없는 데는 아까 이 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월 성장률이 제로면 현상 유지를 하면 감사하지만 거의 어떻다? 내가 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 내 바쁜 일 때문에 막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스마트 구독하는 사람들 뭐 관리도 안 될 거고 뭐 스마트 구독 6개월이 끝났는지 자동 주문이 끝났는지 그 사람 클린이 끝났는지 그 사람이 뭘 먹고 있는지 막 쌓여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 있죠. 솔직히. 그러고 막 얘기하죠. 6개월 뒤에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그게 막 쌓여져 있대. 실제로 쉽버방 책에 보면은 그 소비자 그룹 관리하기 페이지 아시죠? 딱 보면 이건 이 소비자 그룹 관리하기 그 챕터대로만 하면요 아무도 안 떠나갑니다. 저 사실 은행에서 그대로 다 했었거든요. 그건 그냥 국룰이에요. 고객 관리하는 국가적인 룰입니다. 국룰 아시죠? 국룰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냐? 아세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책 많이 보신 분들? 들고 찾아가라고 돼 있죠. 첫 번째는. 고객 주문 띡 하고 던지지 말고 첫 번째는 내가 받아서 들고 가라고 돼 있어요. 들고 가서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반품률을 무조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재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단계가 되어 있는데 그 단계대로만 하시면요. 적어도 소비자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읽어본 기억조차 없다면 나는 소비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생각은 있어. 그런데 시간의 레버리지를 버린 사람들은 어떻냐? 15일쯤 되면 생각나는 거야. 내가 마감한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떠냐면 월 초에는 나 마감한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첫 번째 주는 좀 쉬어야지. 대부분 이래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마감한다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마감에 막 이 패턴의 사람들은 주로 마감 때 너무 힘들거든요. 왜? 15일 동안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마감 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쉬어야지.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마감 지나고 나면 한 일주일 쉬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턴 자체가 루틴이 10일 좀 지나면 이제 정신 차려지거든요. 이제 체력 그때쯤 올라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하지 생각해. 또 남은 게 20일이야. 또 남은 게 15일이야. 그럼 또 똑같은 패턴이야. 1년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거의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현상 유지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업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불명확하고 월 중순에 이렇게 주로 우리 목표 뭐였지? 이번 달에 뭐 하지? 막 그제서 이번 달이 스텝업 마지막 달이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 방향성이 일단 없고 그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왜? 물고 올라가서 직급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직급이 사실은 물고 올라가는데 나는 ED 뭐 실버 ED 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그냥 ED 15일쯤 되니까 나 ED 그냥 이번 달에 그냥 ED 하는 게 맞아 이러면은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15일 지나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물리적 시간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도전할 수 있는 목표의 범위 자체가 아주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관리하고 싶다면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래서 어떻다? 월 초에 비즈니스를 목표를 정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내가 왜 이번 달에 목표했던 직급을 달성하지 못했지 하면 월 초에 명확하게 뭔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위력은요. 월초에 목표를 하냐 안 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럼 월초에 엄청난 걸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월초에 항상 성장률을 10%만 잡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2000점 했으면 2200점 하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1년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3배 성장이 됩니다. 왜? 복리의 법칙이니까 이게. 내가 혼자 하는 일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일은 복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하는 문화만 이루어지면 아까 그 산술식에 의해서 반드시 복리로 3배 성장이 가능한 요 산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월초에 되지 않으면 어떻다? 항상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되긴 되는데 그거 15일이라도 지킨 사람은 월중 성장 월중의 목표라도 내가 월중이라도 하자 했던 사람은 1년이 지나면 1.4배 정도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월초에 항상 해서 10% 성장이라도 했던 사람은 1년이 지나면 3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 초에 내가 만점 실버 ED였어 하면은 그 사람이 월초에 내가 다른 거 안 해. 그냥 월초에 목표만 정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해도 1년이 지나면 PD가 될 수 있는 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그냥 그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나는 매달 10% 성장하겠다. 내가 만점이었으면 11,000점 하겠다. 다음 달은. 그럼 내 파트너들 10% 더 하겠다. 그걸 다 같이 해보는데 그 목표를 월초에 정해보자는 거죠. 월초에. 그래서 월초에 뭐 하자고 하죠? 스마트 구독도 자동 주무도 언제 하자? 월초 5일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의 이게 성장률을요 계산해 보면 목표 성장률이 7% 차이가 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 내가 결정적 변수, 내가 이 7%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7%의 차이를 이 얼마 되는 이 7%의 차이를 가지고 1년을 쌓아왔더니 월초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과 월중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성장의 배수는 엄청나고 이것이 복리이기 때문에 1년만 봤을 때 3배인데 이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텝업 아까 간다, 스텝업 못 간다, 아니면 뭐 내가
회원가입한 지 몇 년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나를 반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좋은 건 뭐냐? 언제든지 지금 시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아까 감정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과 통계를 믿어보겠다. 옛날에 이제 그 저희가 다른 그룹에 계시는 분 초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제일 인상적인 건 그거였었어요. 그 성함이 뭐였죠? 그 키 큰 남자분. 김영국 사장님. 그분이 그러셨었거든요. 본인이 50만 원짜리 그 저기 뭐죠? 그 혼자 사는 그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실버 PD 할 때까지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자기가 가장 감명받았던 게 그거라고 했었잖아요. 자기 소개 받아가지고 보험하시는 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찾아낸 거야. 자기가 법칙을. 자기는 16명 만나면 무조건 한 명이 보험 가입을 해서 빨리 16명 만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16명을 한 달에 만나면 한 달에 한 건이지만 이틀 안에 16명 만나면 난 15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빨리 16명 만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도입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 50만 원짜리 그 단칸방에서 혼자 그 창문도 없는 데서 살다가 실버 PD까지 했고 한 줄에 뭐 PD가 거의 뭐 7, 8, 10명까지 나왔대.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정말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되는 확률과 통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적용되는 거냐? 월 초에 결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냥 이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30일로 사는 사람이냐 15일로 사는 사람이냐. 메가테크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는 한 달에 30일로 사는 사람인가 15일로 사는 사람인가. 결정적인 거는 내가 월 초에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냥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죽도록 했잖아. 열심히 했거든. 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부지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얼마나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시면 진짜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무조건 생산성이 20에서 30% 높다. 그래서 아까 피터 드래커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내가 그냥 혼자 ED하고 골드 디렉터 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PD가 되고 싶고 PD를 넘어서 전체 6가지 보너스를 다 받는 브론즈 PD 넘어서 실버 PD, PPD 하고 싶으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엠브로토스를 10개 팔고 싶어 할 때와 엠브로토스를 10만 개 팔고 싶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내 자세는 다르다는 거죠. 10개 팔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충 그냥 옆집 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데 사줘 하면 되지만 10만 개의 재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파실 겁니까 여러분들? 10만 개 있으면 어떻게 파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겠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겠죠.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르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나는 10만 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접근하느냐 아니면 내가 PD 하면서도 옆집에 문 두드리는 사람처럼 일을 하느냐 그거냐라는 거죠. 나는 30일을 사는 사람이냐 15일 주먹구구식으로 매달 똑같이 하는. 그러면 결국 나는 1년 지나도 똑같은 거죠. 왜 나한테 파트너가 늘지 않고 왜 나한테 핀업이 되지 않느냐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15일 동안 열심히 한 시간이나 30일을 한 시간이나 사실 시간적인 차이에서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냐는 거죠. 전혀 다른 차이가 날 수 있다. 구조적인 거의 문제이다. 그래서 업무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초에 시작하면. 15일에 시작하면요. 일단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되거든요. 근데 월초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명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와 책임감이 극대화되고 정확한 성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뭘 했을 때? 기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월초 상담 신청서 적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월초 내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월초에 목표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내가 월초에 나 이번 달에 PD 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나는 일단 고취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한 사람들 가지고는요, 별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P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6천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500점짜리로 치면은 몇 명이 있어야 되죠? 12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인수분해를 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파트너들과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글로 써지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면 절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생겨야지. 자기 효능감은 뭐다? 내가 저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적어서 세분화된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일찍 세웠을 때만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게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5일에 나 이제 또 닥쳐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적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월초부터 하면 어떻나요? 제가 이제 3월 1일부터 3월 1일 쉬는 날이었는데 부산에 미팅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 미팅을 이미 2월 말부터 계획하고 갔다 온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줄줄줄줄 해가지고 막 열심히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 하고 나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우체국에 막 5시 반에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한 15일쯤 지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분화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일찍 실제로 적을수록 어떻다? 자기 효능감이 상승해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확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목표를 일찍 세우되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고 그 다음 달에 피드백하고 적고 피드백하고 적고 피드백하고 딱 1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에도 빨리 출발하기, 우리 정말 빨리 하고 싶잖아요. 이 비즈니스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6장 제목이 빨리 출발하기예요. 그래서 빨리 출발하려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핵심 자질 10가지를 갖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으래요. 그건 빨리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라.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일간 계획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일의 속성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일간 계획표를 세 개를 하면 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빨리 출발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내가 메나테크 안에 있었는데 별 성과가 없다는 건 이거 3개 안 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동 지침서거든요. 쉽바방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 몇 주간 시간을 어떻게 쓸지 누구와 긴밀하게 의논해라? 누구와? 좀 크게 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구와요? 스폰서와 하라는 겁니다. 네. 혼자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스폰서와 긴밀히 의논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노는 스폰서 말고요. 1일 날 나한테 월초 상담 계획서 쓰셨어요? 물어보는 그 스폰서랑 하시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기적을 맞는 진짜 단 한 장이죠. 이것만 12장 제대로 한번 써보셔도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나는 GIP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못 쓴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 페이지는 내가 지난달에 뭐 했는지 모르고 이번 달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난달에 내가 1일 날 내가 지난달에 뭐 했는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뭐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번 달에 뭐 할 건지를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통해서 내가 지난달에 뭐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난달 성과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나오니까 내 지난달에 직급 뭐였고 개인 볼륨은 뭐였고 자동 주문은 뭐였고 내 그룹은 그룹마다 볼륨이 뭐였고 그다음 중요한 거 내가 이것을 하기 이것을 이루는 근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회원이 늘어야 되고 자동 주문이 늘어야 되고 특히 스마트 구독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다? 정체된 사업을 하고 그냥 그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매월 내가 도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까 3교시, 2교시에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가 답이라면서요. 난 실제로 어딘가 누군가를 초대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15일 되면 내 비즈니스 보너스 얼마 받았는지 저거 보면 내가 첫팩 주문 보너스나 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이런 거 쭉 받아보면 내가 첫팩 주문 보너스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이런 거 못 받았으면 아 내가 신규 개발 안 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 못했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번 달에 이거 신경 못 썼으니까 이번 달에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나 매칭 보너스가 저번 달이랑 똑같아. 이게 우리가 전산이 아무리 좋아도 적는 거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적어놓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 거랑 이번에 딱 비교해보고 아 내가 이런 게 멘토링이나 매칭 보너스가 저번 달보다 성장하지 못했고 적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 파트너, 내가 특히 추천한 사람들, 내 파트너들이 어떻다? 성장하지 못했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토대로 내 F1 파트너들은 어떤 상태인가? 같이 우리 맞물려 돌아가니까 상태 점검해보고 아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아 내가 너무 바쁘게 한 달을 보냈더니 2월 달에는 여기에 좀 집중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는 걸 적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내가 이번 달 목표 직급과 점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 이제 요걸 이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는 거는요.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적어야 된다. 내가 그냥 저번 달 점수가 만점인데 이번 달에 난 4만 점 하겠어.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잖아요. 사실 그죠? 그거는 결국은 또 안 하고 나는 못했네, 안 하고 못했네 이렇게 되면 자기 효능감만 계속 떨어져서 못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비전 이게 내 F1 파트너들하고 또 내 레그의 파트너들하고 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파트너들의 직급과 내가 그 다음에 실제로 내 파트너들이 적어놓고 목표한 직급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이 적어놓은 걸 여기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들은 내가 실버 PD 가려면 내 파트너들 중에 누구는 브론즈 해야 되고 누구는 PD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 파트너가 그런 목표를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왜인지도 점검해 봐야 되고 그 파트너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여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OKRA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런 직급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다? 자동 주문, 신규 회원, 스마트 구독, 초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져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이런 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중간 점검은 뭐냐? 내가 15일쯤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중간쯤 돼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수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GPS 수정하듯이 자동차. 그래서 중간 점검 해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뭐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하고 다운그레이드 할 거 다운그레이드하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꼭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점수만 덩그러니 놔두고 내가 뭐 할 건지가 안 정해지면 안 되고 그 파트너들과 함께 내가 중점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꼭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초대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 초대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이달의 중점 활동 계획에서는 우선순위가 뭔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달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번 달에 새로운 직급을 가겠다는 파트너한테 집중하거든요, 보통. 1일부터 저희가 2월 달에 그랬어요. 2월 달에 고PD 딱 미팅하고 나서 우리 길성호 사장님이 조금 이따 들으시겠지만 작년에도 길성호 사장님이 2월 달에 Q 골드 ED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네.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남들이 안 할 때 꼭 하고 싶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2월 달이 설이 있어가지고 더 짧은데 이제 준비가 이제 됐죠. 그냥 갑자기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2월 달에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 고PD 미팅 끝나고 그래서 월초 계획 세우고 그럼 누굴 어떻게 하자 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PD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저는 집중을 하면 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UPD 하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시작. 비즈니스는 네, 내가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이어리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맨날 받아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써보고 맨날 버리셨잖아요. 이때까지 제대로 안 써보고 맨날 메모장에만 끄적끄적 하시다 버렸. 이제는 알차게 남아있는 그 안에 있는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 종이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 안에 시스템을 탑재했을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산 스케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월간 상담을 해야 된다. 왜? 그룹 내 리더십 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간 상담을 해야 된다고 네, 쉽바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상담은 제대로 했을 때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상담하는 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소요하고 그 상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상담을 하려면 뭘 갖춰야 되죠? 다이어리와 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맵 없이 하는 상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런데 아까 우리 하는 일은 뭐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의무는 내가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공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월초 상담 신청서 내가 안 적으면서 파트너 적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돼서 뎁스로 내려가서 리더십 공장이 만들어져야지만 나에게 자유, 프리덤이 오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 십바방에서도 뭐라고 적혀져 있냐? 그래서 시스템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시스템을 바꾸면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바꿔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위 단계에서 시스템을 바꾸면 4단계만 내려가도 시스템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10%쯤 바꾸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다? 10% 하면은 한 20단계 내려가면 내 조직은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어리 쓰자 이러면 그 다이어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똑같이 그냥 같이 쓰는 거다. 그건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제의 출발점은 결국 나여야 되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문화가 돼야 된다. 어떤 거? 이번 달은 월초 상담 양식 적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해서 어떻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네트워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스텝업 끝났으니까 이제 뭘 도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GIP 도전하는 그냥 3, 4월 프로모션 준비도 안 해도 되고 3, 4월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GIP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 4월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작년 11월 달에 파트너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열심히 할 걸. 처음부터는 5월이 아니라 3월부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내년 2027년 GIP는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놓아서 될 일이 아니네요. 네, 우리 이제 식사 2시 10분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네, 2시 10분까지 식사하시고, 네, 우리 다음 시간.